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제가 전에 올해 하반기에 우리 대구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이어진 입주장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남아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거라서 계속 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이 역전세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 두 개를 포인트 잡은 이유는 집주인들에 있어서 정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입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거기 실고자 안 할 사람들이 팔아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역전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2년 전 하반기에 2021년도 하반기죠. 보통은 그때 받은 전세 가격이 가장 높은 경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그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지금 올해 하반기인데 정말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참 암울하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것을 발표하였고요. 그 내용 중에서 다양한 전망들이 있었지만 이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전세, 전세 사기 등 서민 주거 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세입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7월 말부터, 이번 달 말부터인 거죠.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DSR 40% 대신에 DTI 60%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DTI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DSR 같은 경우에는 기타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다 포함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DTI 같은 경우에는 기타 대출을 포함하긴 하지만은 원금은 포함하지 않고 이자만 포함해서 대출 나올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TI가 훨씬 더 대출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한 5천만 원을 번다 연에 요런 소득을 가지고 있다라면 DSR 40%일 때는 한 3.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완화되어서 DTI 60%까지 적용이 된다. 한 5억 2,500까지도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1억 7,500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대출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히 집주인들 입장에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거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게 만약에 내가 연소득이 한 1억 정도까지도 된다라고 하면은 DSR 40%일 때는 한 7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60%일 때는 15억 5천만 원까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3억이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혜택에 대한 효과는 더더욱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기일이 도래했을 때, 즉 이제 전세 기간이 끝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역전세 상황이라면, 즉 신규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출 금액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라고 하였고요.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특약을 전제로 대출 한도 내에서 전세 보증금을 대출하겠다. 자, 그럼 이 말이 뭐냐면은 기존 전세금이 한 5억 정도였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 전세금이 한 3억까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5억을 돌려주려면은 다음 세입자로 5억을 그대로 구해야 되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거나 사용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 돈을 어쨌든 돌려주려면 그대로 5억을 맞춰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전세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3억 정도 수준으로 밖에 못 맞춘다라고 하면은 그 차익분이 2억이 되는 거죠. 2억에 대해서는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전세 이 3억에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찝찝하거든요.
야, 내가 전세 들어가자마자 또 거기에 대출을 받는다라고? 이게 뭐 경매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후순위에 이런 근저당이 걸린다 하더라도 찝찝하기 마련입니다. 이 상환 능력도 안 되는 집에 괜히 들어갔다가 뭐 진짜 경매라도 당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을 거니까,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선순위 대항력이라거나 이런 걸 구비해 놨더라면 큰 문제까지는 아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경험이 적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검토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마냥 찝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 같아도 안 들어가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입장일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원칙이 조금 적용되기는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이라고 하는 예외적인 요건을 좀 따져줘야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특약을 전제로 대출 한도 내에서 전세 보증금을 대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약이라고 하면은 후속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건데, 야, 이런 것도 조금은 애매하다라고 보긴 합니다. 이 대출 한도 내라는 게 보통 뭐 KB 시세의 70%를 얘기하는 거죠. 뭐 주택수에 따라서 60%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그런 60, 70% 내에서 전세 보증금 대출을 이제 낸다라는 건데, 그럼 그 대출로 기존 전세금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그럼 어쨌든 그 차익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5억을 돌려줘도 3억의 이 전세금을 받게 되면은, 야, 이것도 갖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애매함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현재 역전세에 속하는 대상들을 폭넓게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상황이 좀 그려지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구제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긴 하니까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어떤 식으로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보완해야 될 것이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역전세 금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인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대구 아파트들은 영향이 꽤 클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일단은 뭔가 희망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게 되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정말로 이제 기존 전세금을 다 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애매함이 남아있다라고 하지만은, 뭐 안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보통은 이제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5억이 있다라고 하면 1억 정도는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들은 좀 쓴 상태이다 보니까 뭐 추가적으로 1억 정도만 더 대출 받으면 되겠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구제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겠다. 뭐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정말 급매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 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하반기에 중요한 두 포인트 중에서 역전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바라보기에는 힘든 상황이 일단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판단은 들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던 입주장이 여전히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입주장에 맞춰서 집중해 봐야 되는 것은 21년도 이후에 분양했는 단지들, 특히 미분양이 극심한 곳들이 할인 분양을 어느 정도로 진행할 것이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계속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은 뭐 다른 영상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역전세라고 하는 문제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오면은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